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과 신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떠냐면서 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고 제가 화를 내자 오히려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기까지 했죠. 두 사람이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나 싶어 저도 남편과 신우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가족인데 뭐 어떠냐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신우가 그간 저희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폭로했고 자기 동생만 값싸고 도는 남편에게도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당시 결혼 비용으로 양가에 부담을 드리지 말자고 얘기가 끝나서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예물도 반지 하나만 나눠 끼고는 앞으로 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로 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물론 친정엄마보다 편하지는 않았으나 저에게 의무적으로 전화 좀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저에게 잘못해주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여전하셨어요. 전처럼 엄청 잘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방에 사셔서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도 않았고 오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맞벌이를 하니까 힘들다면서 생일 같은 기념일도 챙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올 필요 없다. 그래도 가야죠. 글쎄 난 그날 동네 친구들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고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하라. 매년 돌아오는 생일 뭐 그리 대단하다고 챙기냐? 괜찮아. 앞으로 챙길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은 건너뛰자. 그리고 선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도 보내지 마라. 너흰 별일 없지? 별일 없어요.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못 가고 있다. 내가 가서 집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면 좋았을걸. 미안해. 어머님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랑 종수 씨랑 해야 하는 일인데. 그 녀석이 뭐 도와주기는 해? 시키면 해요. 그래, 이것저것 잘 좀 시키고 사이좋게 지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와도 집에 없다고 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보냈고 어차피 곧 집들이를 할 예정이어서 그날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면 따로 용돈이라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집들이 말이야. 다음 달에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네. 어머님 아버님 먼저 오시라고 하자. 저번에 어머님 생신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는데. 뭐 편할 대로 해. 나야 상관없어. 장모님 장인어른 먼저 초대해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얘기 끝에 시댁의 집들이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당일 시부모님은 오시지 않고 시누이 혼자서만 왔습니다. 시댁은 거리가 좀 있는 지방이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장거리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라 고민 끝에 다음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니! 네, 아가씨, 어서 와요. 집 깔끔하다. 이건 내가 준 디퓨저네? 향 좋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엄마가 멀미가 좀 심하세요. 언니도 그거 알죠? 알죠. 그래도 지방에서 시누이가 혼자 와서 저는 식사 대접도 하고 서울 온 김에 이틀 자고 간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집에 오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여긴 PC가 2대나 있네? 게임하려고 산 거야? 언니 좋겠다. 오빠처럼 다정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머! 안방은 더 좋다.
남편은 신우가 집 구경을 하고 싶다는 말에 여기저기 보여줬는데 안방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싶었지만 결국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대충 보고 나오면 저도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신우는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다 열어보고 옷장까지 열어보면서 옷이랑 가방이랑 이것저것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신우한테 그래도 최대한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과일 먹게 이제 그만 와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구경하고. 와! 언니 이거 얼마나 줬어요? 언니 명품 가방 되게 많네요? 제가 가방이 좀 많았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주재원으로 해외에 계시면서 그때 엄마에게 이것저것 사주신 것도 있었고 저에게도 사주셨고요. 대부분 엄마한테 받은 것들이라 오래된 가방이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신우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명품백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 가방을 허락도 없이 막 꺼내서 만졌고 거울 앞에서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네, 이거 너한테 딱이다. 잘 어울려. 정말? 남편이나 신우이나 매장에 와서 가방 고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는데 남편은 보고도 무시하더라고요. 언니, 이 가방은 제가 가져갈게요. 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웃으면서 마음에 들어? 그럼 가져가. 우리 가족인데 가져도 되지. 정말? 와, 이거 빈티지라서 팔아도 꽤 나오겠는데? 기가 막힌 저는 그 가방 내려놓고 나오세요. 미연아, 왜 그래? 너 가방 많으니까 하나쯤 줘도 되잖아. 그래요, 언니. 저 하나 줘요. 솔직히 언니 이거 다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건 종수 씨 물건 아니고 제 물건인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갖고 싶으면 아가씨가 사면 되잖아요.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쯤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집에 와서 안방 옷장 문을 덜컥 열고는 이것저것 막 만져대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끝까지 신우의 편을 들며 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너 사람이 왜 그러냐? 정은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어떻게 비싼 가방을 사? 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돈 모아서 샀어. 사람 참 야박하다. 신우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옷장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그런데 화장대 앞을 서성이더니 향수를 뿌려보고 개봉도 안 한 화장품 뚜껑을 열어서 발라보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나오라고 했고 집에 있는 이틀 동안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신우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상한 것 같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다행히 신우이는 이틀 동안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며 집에 거의 없었고 그렇게 얌전히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다녀간 후 남편과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이 취업 관련해서 한 얘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그러냐? 지금 내 동생 무시해? 자기야, 자격증 따라고 한 게 무시야? 기분 나빠! 신우이는 지방에서 전문대를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아무리 학벌을 안 본다고 해도 4년제와 전문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건 지방이나 서울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지역에서 취업을 하든 관련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두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한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자기 그 회사 한 번에 붙었어?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나한테 그랬잖아.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격증 따고 어학 점수 높이고 해서 겨우 회사 붙었다며.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으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건데 뭐가 기분 나빠? 사실 신우이가 제 물건에 손댄 것 가지고 따지고 들면 남편은 할 말도 없어야 하는데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저는 신우이가 돌아가고 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러니 저 역시 기분은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신혼이라 그런지 저희 둘은 따로 화해를 할 것도 없이 며칠 뒤 바로 풀어졌고 얼마 뒤 남편과 저는 1박으로 주말에 강원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싸우지도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양가에 드릴 선물까지 사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야, 집이 왜 이래? 어? 뭐가? 잠깐만. 이 냄새 뭐지? 세상에, 개수대 이거 뭐야?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방으로 갔더니 개수대에 음식물이 있어서 벌레도 꼬여 있었고 프라이팬에는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방에 가보니 이불 위치도 달라져 있었죠. 제가 여행 가기 전에 해놓은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 뒤를 쫓아다니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만 짓고 있었는데요. 베란다 세탁실로 가보니 세탁 바구니에는 거실 담요가 담겨 있었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욕실 하수구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보였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뭐야 무섭게? 도둑이라도 든 건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무슨 이런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해. 저게 뭐야? 뭐 알아?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놓고 결국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이가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당신 혼자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냐? 나도 갑자기 연락받은 건데 우리 여행 가는 날 갑자기 정연이가 전화 와서는 잠만 자고 간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 어차피 빈집인데.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게 잠만 잔 거야? 아니, 밥을 해 먹었으면 최소한 설거지라도, 아니, 음식물이라도 버리고 가든가. 나도 정연이가 이렇게 해놓고 갈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그냥 하루 놀다 갔구나 생각하고 좋게 넘기면 안 되겠어? 집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신우가 혼자 와서 자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왔다 갔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었죠. 둘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놀이동산 놀러 왔다가 저희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고 간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안방 옷장을 열었는데 역시나 제 물건에 또 손을 댔더라고요. 집들이 할 때 신우가 와서 유독 탐내던 제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방은 사라졌고 제 옷을 입고 나갔다 왔는지 곳곳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해. 왜 그래? 가방이 없어졌다고. 립스틱도 뭉개져서 쓸 수가 없게 됐고. 남편은 제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속 신우이 편을 들었습니다. 이날 결국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는데 미연아,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가족끼리 좀 나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여동생이 있었으면 옷도 같이 입고 가방도 같이 쓰고 그러지 않았겠냐고.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말하고 쓰는 거랑 몰래 가져가는 거랑 같아? 네가 이러는데 내 동생이 어떻게 말하겠냐? 나 같아도 말 못한다. 그럼 손대질 말아야지. 립스틱은 결혼 선물로 친구가 사준 거 개봉도 안 한 거야. 가방은 나도 잘 안 들고 다녔던 건데? 그럼 잘 됐네. 당신도 잘 안 들었던 가방이면 옷장에 두지만 말고 잘 쓸 사람한테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야, 최승수! 뭐? 그리고 그깟 립스틱이 얼만데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이날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언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집에 다녀갔다면서요? 네. 그런데 제 가방은 왜 가지고 간 거예요? 얼른 돌려줘요. 그게... 그런데 신우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가방이 너무 예뻐서 들고 나가는데 잃어버렸어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신우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가방 안에 아가씨 소지품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 지갑하고 핸드폰은 외투 주머니에 있어서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너무 기막혔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으면 먼저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제가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신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한테 카드를 주더라고요. 자, 이걸로 립스틱 그거랑 똑같은 거 사. 가방은? 가방은 어쩔 건데? 가방은 내가 정연이한테 택배로 보내라고 할게. 그럼 되잖아. 그거 하나 받으려고 나더러 본가에 내려갔다 오라는 건 아니지? 아가씨가 잃어버렸대. 뭐? 가방을 잃어버렸대.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술 마시고 집에 와보니 가방 없었다는데 어쩔 거야? 넌 가방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중요해. 그리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가씨 행동이 저게 뭐야? 남의 물건 몰래 들고 나가서 잃어버려 놓고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제야 없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자기가 이렇게 화낼 거 알아서 무서워서 그랬나 보지. 그리고 우리가 남이냐? 결혼해서 가족이 됐는데 내 동생이면 네 동생도 되는 거지. 그냥 네 동생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넘길 순 없어?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 가족이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법으로도 가족은 처벌 안 되는 거 모르냐? 그게 왜 그러겠어? 가족이니까. 그럼 나랑 자기도 가족이니까 내가 자기 물건에 함부로 손대도 괜찮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그걸로 화 안 내. 내 가방이랑 옷이랑 마음껏 써. 혹시나 내 가방 들고 나가서 잃어버려도 난 자기처럼 화 안 낼 거니까 걱정 말고.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 하루는 남편이 선물 받은 셔츠를 마음대로 꺼내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미연아, 그거 내 옷 아니야? 이거? 맞아. 자기 셔츠야.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넉넉하니 편하고 좋더라. 아이씨, 그거 동창 모임 때 입으려고 했는데. 저기랑 나는 가족인데 이해 못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얼른 벗어 세탁기 돌리게. 뭐야 이거. 자기 이 옷 입고 뭐 먹었어? 어그찜 먹었는데? 참, 아까 먹다가 좀 흘렸다. 아,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잘해봐, 지워지겠지. 나 그럼 씻는다.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인지 화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신우가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이 있어서 왔다며 일주일 정도 지내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싫었지만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회사 면접을 봐야 하는데 따로 머물 곳이 없으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미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우는 오자마자 자기 볼일만 보고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받진 못했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부탁한다고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정연이랑 저녁 먹고 있어. 미리 말해주지 저녁 차렸는데. 아, 그랬어. 미안. 밥 먹고 금방 갈게. 그리고 밤 9시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신우 손에 뭔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쇼핑했어요? 네. 오빠가 면접 잘 보라고 옷이랑 가방 사줬어요. 구두도요. 보실래요? 저는 대답도 안 했는데 신우는 신난 얼굴로 쇼핑백에서 다 꺼내 보여줬습니다. 백화점 마감 시간에 겨우 들어가서 옷만 사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샀어. 어때? 잘 샀지? 이쁘네. 그런데 다음날 신우가 또 제 옷과 가방에 손을 댔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신우는 이미 와 있었고 옷장을 열어보니 바로 티가 났어요.
원피스에는 아가씨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고 가방 역시 사용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방 안쪽에 틴트를 흘렸는지 빨갛게 얼룩이 있더라고요. 한 소리 하려다가 해봤자 남편이 또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 먼저 출근하라고 하고는 신우가 자고 있는 방에서 남편이 사줬다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신우는 저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일어나곤 했는데 제가 쇼핑복에서 옷을 꺼내는데도 모르고 자더라고요. 체형은 비슷해서 얼추 맞았고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제 기분이 어떨지 한번 느껴보라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우에게 사준 가방도 들고 신발도 신고는 출근했어요. 뭐야, 스타일 바뀐 거야? 어때? 예쁘긴 한데 좀 안 어울린다. 그런데 발은 왜 그래? 아파? 새 신발이라 그런가 뒤꿈치 다 까졌어. 어디서 샀어? 몰라, 남편이 산 거라. 진짜 못 신겠다. 이거 신고 어떻게 집까지 가냐? 나 운동화 있는데 그거 신고 가. 그래, 빌려주라. 도저히 못 신겠다. 그런데 이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신우가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 언니! 지금 제 옷 입은 거예요? 네, 어때요? 그런데 신발은 도저히 못 신겠더라고요. 당신, 아가씨한테 너무 싸구려 사준 거 아니야? 나 뒤꿈치 다 까졌어. 뭐야? 내 구두 않고 다 까졌네? 아니, 왜 남의 옷이랑 신발을 신고 난리예요? 가방까지 들고 나갔네. 미연아, 왜 그랬어? 내가 정연이한테 사준 건데. 가족끼리 뭐 어때? 옷 좀 같이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선물이잖아. 나도 선물 받은 립스틱 있었는데 아가씨가 썼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면접 있다고 들었는데 면접은 보고 왔어요? 네. 제가 아가씨 옷 입고 나갔다 왔는데 뭐 입고 면접 보고 왔어요? 네? 어제도 보니까 옷장에 제 옷 입고 몰래 걸어두고 가방까지 들고 나갔던데. 오늘도 제 옷 입었죠?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자 신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미연. 왜?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생 면접 잘 보라고 사준 옷이랑 신발을 그렇게 마음대로 가족이라며. 뭐? 가족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라며. 그리고 사줄 거면 좀 좋은 걸로 사주지. 이게 뭐냐? 난 그동안 새 신발 신어도 뒤꿈치 이렇게 심하게 까진 적 없어. 싸고 비싸고 간에 왜 말도 안 하고 그러냐고. 그럼 네 동생한테도 말해. 왜 말도 안 하고 내 물건에 손대냐고. 네 동생은 되고 나는 안 돼? 가족끼리 다 이해하는 거라며. 비켜. 나 피곤해. 신우는 저에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기분 나빠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신우도 남편이 사준 선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진작에 입고 나갔을 텐데 그걸 두고 제 옷이랑 가방에 신발까지 신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우이도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여전했어요. 집에 있는 내내 제 물건에 손을 댔고 안 쓴 척하는 모습에 기가 찼죠. 그렇게 일주일을 꽉 채우고 신우는 시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남편과 제 사이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차가 2대나 필요 없었고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도 충분해서 제 차는 팔았어요. 대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차를 두고 가서 제가 쓰곤 했으니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 후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전날 남편에게 차를 쓴다고 했습니다. 내일 나 차 좀 쓸게. 그래. 평소 같으면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물었을 남편이었는데 신우이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대화만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암튼 다음 날 남편은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해야 해서 저보다 먼저 출근을 했고 저는 차가 있으니 좀 느긋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이날 내내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고 전부터 잡은 약속이라 퇴근 후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전화를 했고 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 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차 사고가 났으니 남편도 제 걱정을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그래서 차는 어떤데? 얼마나 긁혔냐고? 뒷차가 와서 박은 거라 뒷범퍼가 좀 찌그러졌어. 짜증나. 내가 얼마나 조심해서 탔는데 넌 왜 조심성이 없어? 지금 어디야? 보험사 불렀어? 집에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난 거라 남편이 금방 현장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제가 얼마나 다쳤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차만 신경 썼습니다. 엄청 찌그러졌네. 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어쩐지 차 주기 싫더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뒷차가 시끄러워. 보험사 직원도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어서 접수 후 저는 남편과 집에 왔는데 남편은 집에 와서도 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도 차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가 크든 작든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한다. 뭐가 너무해? 차가 그렇게 중요하니? 사람보다? 넌 멀쩡하잖아. 그리고 남의 차 타고 나가서 사고 내놓고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냥 잘못했다고 해. 너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차 못 타잖아. 짜증나. 저는 이미 아침부터 기분이 엉망이었는데 차 문제로 남편이 저한테 저러는 모습을 보고는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내내 씩씩거렸습니다.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데 사실 다 들렸습니다. 자기 차였어 봐. 사고가 났겠어. 남의 차니까 사고를 내지. 다 들려? 어쩌라고? 남편은 그렇게 짜증을 내며 나갔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 너 혹시 일부러 그랬냐? 뭘 일부러 그래? 너 정연이가 네 물건 좀 썼다고 기분 나빠서 내 차에 복수라도 한 거 아니냐고? 뭐?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랐고 남편 말대로 제가 신우이한테 쌓인 게 많아서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해도 어느 누가 차 사고를 내겠어요? 사고로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렇게 화를 내고 다시 나갔고 이런 남편과 계속 같이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는 시댁에 빨리 내려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일주일 뒤 시아버님 생신이라 그날이 기회다 싶어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주말이었고 남편도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차는 수리가 잘 되어 나왔는데 남편은 차가 나온 날부터 절대로 저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약속 있으면 버스나 지하철 타. 내 차는 운전할 생각 말고. 왜? 가족끼리 같이 좀 쓰면 안 되는 거야? 야, 그냥 물건이라면 몰라도 차는 다르지. 암튼 그렇게 알아.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고 아침 일찍 저와 남편은 서둘러 시댁에 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제가 차키를 집어드니 가져와. 어디 운전하려고. 어제 야근하고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내가 운전할게. 야, 잠이 쏟아져도 너한테 내 차 안 맡겨. 저는 꾹 참았어요. 남편의 막말을 듣는 것도 이날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가는데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시댁에 갔는데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차가 좀 막혀서 오후 1시가 다 되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미연이 잘 지냈어? 오느라 고생했지? 엄마, 제가 뭘 고생해. 내가 운전하고 오느라 고생했지. 아이고 그래, 너도 고생했어. 얼른 들어가자.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그런데 아가씨는요? 놀러 나갔어? 아, 그래요? 취업 준비는요? 한동안 서울 가서 면접 본다더니 연락이 없었나 봐.
아버지는 그냥 집 근처에 적당한 회사로 취직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연이는 또 서울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네. 아, 엄마 배고프다. 얼른 밥이나 줘요. 그래, 알았어. 다 차려놨고 수저만 놓고 먹으면 돼.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남편은 시댁에 와서 식사 후 TV를 보더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전날 야근하고 운전까지 했으니 피곤할 만도 해서 깨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밤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신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늦는 건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오늘도 밖에서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말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아니, 미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오늘도라니? 그게 아가씨가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왔잖아요. 보니까 집에서는 잘 안 자는 것 같아서요. 서울에 간 건 회사 면접 때문이었잖아. 그거 말곤 아버지가 절대 외박은 허락 안 하셔. 너도 알면서. 그래요? 그런데 아가씨는 항상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그래도 11시 전에는 들어오는데 내가 전화 좀 해봐야겠다. 하지만 신우는 어머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신우가 왔는데 거실에 제가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니, 언제 왔어요? 오늘 점심때요. 너 전화 안 받고 뭐 했어? 좀 일찍 다니라니까. 엄마 왜 그래? 친구들 만나고 온 건데. 그런데 신우를 보니 목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귀걸이도 했고 손가락에 반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에 제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해놓고는 그 가방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빤히 쳐다보니 신우는 갑자기 뒤로 숨겼는데 엄마,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아가씨! 잠깐만요. 왜요? 그 가방 뭐예요? 제 가방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럼 가져와봐요. 아니, 왜 남의 가방을 달라고 해요? 에이, 가족끼리 좀 볼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얼른 줘봐요. 어머, 이거 내 거네. 그래, 그건 네 가방 맞아. 저번에 네가 줬다며. 제가요? 언제요? 종현이가 너네 집 다녀와서는 네가 가방을 줬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너무 좋은 걸 줘서 진짜냐고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었어. 그런데 맞다고 하던데? 전 준 적 없어요. 아가씨가 저 몰래 제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 가방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신우는 당황하는 얼굴이었는데. 잃어버린 거 맞아요. 이건 제가 따로 샀어요. 아, 이걸 샀다고요? 그럴 리 없을 텐데. 제가 돈 모아서 샀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정말이야? 엄마는 딸 말을 못 믿어. 어디서 샀는데요? 백화점이요. 어디 백화점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직접 샀다면서요. 말을 해봐요. 아니, 미연아, 너 왜 애를 다 고쳐? 이건 지금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가방은 지금 판매 안 하는 모델이라고요. 심지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외국에서 아빠가 사오셔서 엄마한테 주셨고, 저 결혼하고 엄마가 저 쓰라고 주신 가방인데 대체 어디서 샀다는 거예요? 그 가방 안쪽 주머니 보면 저희 엄마 이름 이니셜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 안쪽에 있는 주머니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이네? 정연이 너 바른 대로 말 못해? 몰라. 난 정말 샀다고. 그날 아가씨가 남자친구랑 저희 집에서 자고 간 날 제 가방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잠깐만, 너 뭐라고 했어?
남자친구? 종현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어? 어머님 모르셨어요? 그날 저랑 종수 씨 여행 갔는데 아가씨가 남친하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전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종수 씨가 나중에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신우가 남자친구와 놀이동산에 갔다가 집에 와서 자고 간 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남편을 깨웠는데 자다 일어난 남편은 비몽사몽으로 시모가 물어보면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정연이 남자친구 있다며? 사실이야? 에. 너네 집에서 자고 간 것도 사실이야? 저번에 놀이동산 갔다가 너무 늦어서 자고 가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요? 이놈의 기집애! 너 미쳤어? 응? 아,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집엔 네 오빠랑 언니도 없는데 둘이서 잤단 말이야? 아니, 그럼 차도 끊겼는데 어떡하라고? 세상에, 얘 좀 봐! 이날 신우는 어머님한테 등짝을 여러 대 맞았습니다. 아파! 그만 때려! 그런데 이렇게 몇 대 맞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그 귀걸이랑 반지도요? 세트처럼 보이는데? 세트로 선물 받았어요. 왜요? 누구한테요? 남자친구요. 전화 걸어요. 네? 왜 이러는지 아가씨가 더 잘 알잖아요? 정말 선물 받은 거면 선물해준 그 사람한테 전화 걸라고요. 지금 너무 늦어서 내일 전화할게요. 됐죠? 그럼 안 되겠네요. 제가 전화하는 수밖에. 언니가 제 남자친구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 남자친구 본 적도 없는데 제가 번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경찰서요. 네? 아니, 미연아, 경찰서라니. 아가씨가 하고 있는 목걸이랑 귀걸이 그리고 반지까지 풀세트로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거야. 뭐? 그럼 정연이가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비슷한 디자인이겠지. 어떻게 그냥 쓱 보고 네 거라고 하냐? 그냥 대충 봐도 내 거라서 신고하려는 거야. 아가씨는 분명 선물 받았다고 했고 나는 내 목걸이가 확실한데 그럼 저걸 선물해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쳤다는 거잖아? 안 그래? 참나. 증거 있어요? 이름이라도 써있냐고요? 저한테 보증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친구분이 하시는 매장에서 직접 엄마가 디자인한 걸로 제작해서 받은 건데 그렇게 억울하면 같이 가보면 되겠네요. 저건 책자에도 없는 디자인이라고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던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제가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 엄마가 주신 목걸이를 하고 출근하려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소 액세서리를 즐겨하지 않아 보관해두고 잘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때 딱 한 사람만 생각났습니다. 바로 신우.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지만 그간 저희 집에 와서 신우가 한 짓을 생각해보면 의심을 할 만했습니다. 거기다 전에 남편 핸드폰을 봤다가 신우가 남편에게 제 뒷담화를 하는 걸 봤는데 그날 이후 가끔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신우의 문자를 보곤 바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빠, 금 팔려고 하는데 그냥 금은방 가면 팔 수 있어? 그럴걸? 그런데 신분증 챙겨가. 신분증은 왜? 왜긴 금은 판매하는 사람 신원 확인해야 돼. 주민등록증 말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되니까 아무거나 가져가. 아, 그래? 그럼 누가 판 건지 알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그런데 네가 팔 금이 있어? 목걸이랑 반지랑 선물 받은 게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팔까 했지. 암튼 알았어. 갑자기 금 얘기가 나오니 신우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시댁에 왔는데 신우가 그 사이 처분을 했으면 어쩌나 걱정은 했습니다. 이미 팔고 그 돈까지 써버렸으면 영영 찾을 길이 없는 거니까요. 다행히 신우가 풀세트로 하고 나타났고 거기다 정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제 가방까지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우는 끝까지 자기를 도둑 취급을 한다며 급기야 울기 시작했고 남편도 신우 옆에서
저더러 빨리 사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우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님까지 나오셨는데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는 너 정말 저 목걸이가 네 거라는 게 확실한 거냐? 네, 확실해요. 저는 예전에 엄마가 직접 스케치했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어서 그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정연이 너는 그거 선물해줬다는 그 친구한테 빨리 전화해. 딱 봐도 시부는 화를 꾹 참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사실이 다 밝혀지면 신우는 이날 절대로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만히나 있지. 옆에서 계속 깐족거렸는데 야 이미연, 내 동생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도둑질은 아니지. 너 이번 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가족끼리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가족끼리 훔치는 건 괜찮고? 아 진짜 우리 정연이가 아니라고 하잖아. 정연이 너 확실히 말해. 너 이거 선물해준 사람 있다는 거 정말이지? 그런데 제가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우는 불안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맞다며? 야! 안 되겠다. 나 고소할래. 뭐? 아가씨 절도죄를 고소하겠다고. 가족끼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지금 몇 번이나 줬는데도 그 기회를 걷어찬 건 아가씨야. 그런데 그때 언니, 저기요. 가방이랑 이거 목걸이, 그리고 반지랑 귀걸이도 다 가져가세요. 뭐야 너 미연이 말이 사실이었어? 언니, 죄송해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경찰서에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날 신우는 통곡을 하듯 울기 시작했는데 아버님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는데 신우가 도둑질을 한 것은 물론이고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와 자고 갔다는 얘기에 크게 화를 내시며 머리를 다 깎아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잘못했어. 이리 와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잘못 키웠어. 이날 새벽 늦게까지 신우는 아버님께 혼이 났는데 어머님이 겨우 말려서 머리가 깎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도 뺏기고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그렇게 잃어버린 제 물건들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우시면서 부탁을 하셨는데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 어?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데 범죄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든 이 못된 벌을 고쳐보마. 어? 그럼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야, 너 이혼이 무슨 장난이냐? 한번 결혼하고 가족이 됐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가족이니까 이혼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너랑 가족하기 싫어서. 가족이면 서로 믿고 위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네 동생 편만 들고 거기다 차 사고 났을 때 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차만 신경 쓰던 너였어. 그때 사고 충격으로 목 통증 때문에 나 병원에 다닌 건 알고 있니? 말을 해야 알지. 사고가 났으면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물었어야지. 그런 너랑 어떻게 살겠어? 얘야, 내가 정연히 너희 집에 다시는 못 가게 하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수 씨가 저에 대해 참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내가 뭐? 아가씨랑 문자로 내역 엄청 했던데? 내 핸드폰 봤냐? 네가 그랬잖아. 가족끼리 다 공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봤어.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던데. 그럼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그거야 정연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나온 말이야.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는 게 더 문제야. 저는 신우가 훔쳐간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이미 절도죄는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우를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계속해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고소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쟤 아직 어리잖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아는 게 있겠어? 내가 넉넉하게 키우지 못해서 네 물건에 욕심이 났나 봐. 응? 날 봐서 제발 좀 봐줘. 아가씨가 직접 사과해요. 그래, 너 빨리 무릎 꿇어. 똑바로 사과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 대신 신우에게 정식으로 사과받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우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쓴 것에 의미를 두고 받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다 쓴 각서를 집어들었는데 곳곳이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저희는 애초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 때문에 받게 될 대출과 청약 등의 문제도 있고 아이가 생기면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헤어지는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재산을 합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복잡한 건 없었지만 전 남편이 참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다 정리 후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몇 번이나 친정으로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땐 언제고 제 탓을 했습니다. 또 왔냐? 보고 싶어서 왔어. 가라. 비틀거리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혀까지 꼬여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 나 사는 집에 누가 와 있는 줄 아냐? 내가 그걸 알아야 해? 저는 그렇게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주저앉더니 울먹거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내 동생이 와 있어. 내 동생이. 그런데 그 자식도 있어. 뭐라는 거야? 내 동생 아기 가졌대. 뭐? 제가 전 남편과 정리하기 전 이미 전 신우는 임신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전 남편이 이렇게 되고 나서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 아빠는 바로 그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신우 남친은 집안 형편이 영 좋지 못했는지 모은 돈도 없고 집에서 지원받을 형편이 되지 못해 결국 전 남편과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가 서울 아니면 안 된다고 떼쓰는 바람에 전 남편이 다 끌어안게 되었는데 전 신우는 임신을 해서 당장 취업도 못하고 남친 역시 직업도 없는 백수라 당장 쓸 돈이 없어 전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랑 계속 같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우리 둘이 사는데 설마 엄마가 내 동생을 나더러 책임지라고 했겠냐고? 잘 됐네. 뭐? 네가 나한테 항상 하던 말이었잖아. 가족이니까. 너랑 네 동생은 가족이니까. 네 월급 나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집도 같이 쓰고.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애도 같이 봐주면 되겠네. 안 그래? 그리고 너랑 나는 이제 가족도 아닌데 그만 찾아와.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길래 저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전 남편을 때렸습니다. 야! 야, 왜 때려! 내 몸에 손댔잖아. 이제 남이야. 그러니까 제발 꺼져.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뛰어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는데 전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말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연락도 없었고요. 다만 건너 전해 듣기로는 좁은 집에 셋이 살고 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출도 전 남편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가족 나름이지. 어떤 때는 남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전처럼 회사 다니고 부모님과 시간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한동안 제 삶에 집중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씩씩하게 잘 살아갈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